황수정 노무사님인데 이제 1차 합격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1년 풀 유예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1차 볼 때는 1차만 하셨고 이제 풀 유예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거의 최연소 올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실제 생 유예인데도 1기 때 2기 때 랭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첨삭하실 때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연기 테스트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진행은 한 15분 정도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뻘쭘할 수 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공인노무사 황수정입니다. 예, 최연소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이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23살에 합격했고, 지금 24살로 지금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차 공부를 이미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연기니까 아예 2차 공부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예 연기니까 그냥 연기 기준으로 어떻게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또 이 많은 판례와 이 많은 문제 소재, 법 규정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외워야 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영학과고 굉장히 법에 대해 무지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법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공부 때도 법이 가장 어려웠고, 또 2차를 공부할 때도 노동법하고 행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은 과정들과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연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기 때 일단 실강을 듣진 않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강을 들었었는데 이제 인강을 듣고서 한 순수 공부 시간으로 3, 4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한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했고, 그때는 이제 기범 노무사님이 그 목차를 보고 설명을 하라는 공부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 또 혼자 그 아침 테스트를 실강처럼 이제 셀프로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보기 위한 연습, 그래서 그런 거 합해서 한 3, 4시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목차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목차를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 목차, 문제, 소재, 법 규정, 판례 이거를 그냥 강사님 책에 있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전체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암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1, 3기 때는 제가 노동법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연기 때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1, 3기 때는 오전에 노동법을 시작한 반면 연기 때는 공부 시작해서 앉아서 이제 책 피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침 테스트를 혼자 보는 것도 이제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연기를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판례 통암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판례를 외울 때 진짜 그런 조사들, 은는이가 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려고 했어요. 그냥 판례를 똑같이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문제 소재도 법 규정도 모두 다 이제 강사님이 말해주신 대로 똑같이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외워보니까 도저히 이 엄청 두꺼운 기본서를 혼자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기 때부터 공부 방법을 바꾼 게 키워드, 판례는 이제 키워드 위주만 보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판례를 암기했냐면은, 판례가 나오게 된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노동계에서 사건이 생기면 일단 법 규정으로 먼저 해결을 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왜 판례가 나왔냐? 법 규정에 그러한 이제 쟁점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아니면 조항이 매우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또
과거 판례가 존재했는데 현실과 그 바뀐 현실과 과거 판례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판례를 그냥 토항기하다 보니까 답안을 작성해도 첨삭을 받으면 좀 구조가 이상하다 그런 첨삭도 들었었고 또 암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문제 소재를 쓸 때도 강사님이 그대로 내주신 거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닌 키워드 정말 중요한 빠지면 안 되는 문구들만 그냥 형광펜으로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회독을 돌리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판례들을 점점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고 또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해하는 과정이 재밌어지고 그 외우는 효율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말하자면 문제, 소재, 법 규정 그런 거를 각각 따로 생각하고 외우지 마시고 이 판례가 왜 도출되었을까? 판례에서 왜 이 기준을 제시했을지 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명칭에 상관없이 뭐 이런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명칭보다는 뭐 실질에 집중하자. 그럼 왜 실질에 집중하자가 나왔냐? 근로자들의 명칭들이 다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문제 소재에 써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들이 머리에 좀 남아 있어서 그걸 내 방식으로 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 테스트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도 통암기를 절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이 답안을 썼다고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1기부터 3기까지 내내 채점을 첨삭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답안을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린 답안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쓰신 분들이 훨씬 더 답안의 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스터디를 기상시간 이제 언제 일어나서 사물함 이렇게 찍는 그런 거랑 출석 시간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하루의 공부 시간을 채워야 되고 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좀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고 저는 이제 대면 스터디는 좀 새로운 인간관계가 무섭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대면 스터디는 안 했는데 저는 그건 이제 각자에 맞는 거니까 각자에 맞게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자기의 좀 하루 스케줄을 일정하게 잡고 그걸 끌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좀 항상 일정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통화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왜 통화 스터디를 안 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를 이해하라는 말이 솔직히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왜냐면 전체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외우는 게 아닌가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결국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은 판례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더 이해가 잘 갈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현실에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 이게 안 맞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 기준들이 생겼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판례만 줄줄 말하는 것은 더 이해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게 답안을 보면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은 남한테 이제 내 방식으로 나 스스로 이해한 게 필요한데 그게 아마 통화 스터디를 해서 남한테 말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통화 스터디에서 그런 걸 추천합니다. 남한테 내가 이해한 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걸 추천하고 제가 필기했던 방법. 저는 처음에 필기를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서를 좀 이따 와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거를 기본서에 보면은 구조화도 막 위에 적혔다, 아래 적혔다 이러는 게 아무리 인강 뭐 실강을 듣는다고 해도 강사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흰 노트에다가
그냥 적어가지고 구조화를 아예 적고서 나중에 책에 뭐 따로 복습할 때 적으시던지 아니면 아예 포스트잇에 이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단거나 한 책이 이 책에서 좀 더 얇은 책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냥 포스트잇만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좀 필기를 좀 더 처음부터 포스트잇이나 책에 바로 쓰지 말고 노트 정리해서 나중에 이쁘게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단거나 책일수록 이렇게 회독을 하는데 좋고 또 나중에 계속 필기를 고치고 하는데 시간이 낭비되면 너무 공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형광펜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형광펜이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또 반복되는 문구들은 좀 다른 색으로 하고 그 진짜 중요한 키워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는 노란색 형광펜을 칠습니다. 여기 목차랑 구조화가 포스트잇에 돼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기를 했고 그냥 줄을 긋는 것보다 형광펜 회색 노란색을 사용하면은 그 중요도 차이를 두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내가 진짜 봐야 할 부분 그걸 볼 때도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 형광펜은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자면은, 지금 저도 아침 테스트 오늘 보신 거를 제가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보고 왔는데 굉장히 다들 잘 쓰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다들 이미 3기를 한번 하고 오신 분들 같고, 제가 연기 때보다 진짜 뭐라 해야지, 수험생들 준비 수준이 이제 공부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정말 합격하기가 힘들겠구나.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좀 차별화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뭐 차별화가 강사님들 선택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브리타로 이제 모두가 지적하는 그런 판례를 나 혼자 외우고 있다고 해서도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진짜 검토도 모두가 보는 검토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보다는 좀 유명하시지 않은 교수님이 말하신 막 검토 비판 의견을 자기의 답안에 쓰거나 이런 게 차별화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게 차별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진짜 차별화다.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3기가 되면은 어쨌든 저 많은 판례 양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판례를 암기한 사람은 진짜 수두룩해요. 그냥 판례는 다 써요, 솔직히. 판례를 다 쓰는데 문제는 그 앞뒤가 내용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에서 일단 쟁점을 잘 못 찾으시니까 판례는 뭐가 적용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법규정과 문제 소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문제에 맞춰서 그걸 쓰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일관된 논리로 쓰는 것 자체가 차별하다. 그래서 아마 기본 강사님이 이번 아침 테스트에서 그걸 더 강조하셔서 이제 백지 복습하고 판례 쓰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백지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게 1, 2, 3기 때 빛을 발하신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테니까 지금 하시는 백지 복습 전체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판례가 어떻게 현출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는 걸 지금 정말 100번 말해도 부족한 진짜 이해를 지금 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 2, 3기 되면은 약간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이해보다는 암기에 치중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는 막 내가 이거를 써야 되니까 진짜 답안지에 모의고사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여유 있는 지금 연기 때 이제 그 전체를 이해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저는 대법원 전문도 직접 많이 찾아봤었어요. 왜냐면은 책에는 판례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뒤조차도 궁금했었거든요. 진짜 이해를 시도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기서 또 어떤 다른 쟁점이 있었는지, 판례 전문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쟁점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법원 그 번호만 막 가 109 이런 것만 치면은
하면은 바로 대법원 전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시간이 남고 공부가 하기 싫다 하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내가 노무사가 된다면은 어떻게 사건을 거기서 해결하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보면서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판례 전문을 보면서 실제로 노동자와 아니면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는지도 보면은 좀 더 그 사건을 이해하고 판례가 나중에 생각나는데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는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백지보스과 판례 아침 테스트를 하시고 평소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사별화보다는 그냥 강사님 믿고 계속 따라가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다음 카페에 녹음 파일도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녹음 파일을 뭐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잠자기 직전에 잠이 안 올 때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많이 좀 판례에 익숙해지려고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 노동법 판례를 나중에 좀 자기 직전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자 해가지고 모의고사 범위를 따로 듣는다던가 전체 판례를 그냥 산책하면서 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그거를 읊조리면서 따라 말해보던가 그렇게 하면서 판례 암기를 좀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연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 이해를 항상 강조하시고, 또 기범쌤이 합격차도 많이 배출하시고, 제 주변에 기범쌤 들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진짜 합격해서 동기들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고 좀 따라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